다부동은 상주와 안동에서 대구 북방 22km, 상주와 안동에서 대구로 통하는 5번과 25번 도로가 합쳐지고 외관에 이르는 908번 지방도로의 시발점이 되는 지점입니다. 예부터 이곳 사람들은 가난한 삶이 싫어 사는 동네 이름을 다부동이라고 불렀으며 삼국시대부터 이미 격전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국군은 후퇴를 거듭하여 임진강을 넘고 한강을 넘어 이제 마지막으로 낙동강을 넘었습니다. 더 이상 넘을 강은 없었고 대한민국의 마지막 포로인 부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방어선을 구축하여 대구를 방어하는 것이 곧 부산을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1950년 8월 초순부터 9월 중순까지는 국군과 북한군 양측이 사활을 건 대규모 격전을 벌였던 시기였는데 그 이유는 북한이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하여 전성을 경축하고자 했고 유엔군과 국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해 반드시 이 방어선을 지켜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부동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 아군은 10km 철수가 불가피해지고 대구는 북한군 공격의 사정권 내에 들어가게 되므로 그야말로 다부동 방어선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다부동 일대의 상계사단 21,500명의 병력과 T-34 전차 34대 및 각종 화기 670문으로 필사적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국군 1사단은 보충받은 학도병 500여 명을 포함 7,600여 명의 병력과 172문의 화포가 전부였으니 북과 남의 병력수에 있어서는 21,500대 7,500, 화기면에서는 670문대 172문이었으며 국군의 전력은 인민군에 비해 절대 열세였습니다. 8월 4일 오전 7시 김정곤 중령이 이끄는 12연대 방어지역인 낙정리 일대에서 다부동 전투의 첫 포성이 울렸습니다. 강 건너에서 북한군이 쏜 45mm 대전차포가 연대장의 지프 옆에 떨어져 차가 도랑에 빠지자 이것을 신호로 북한군의 사격이 집중됐습니다. 한 달여 동안 후퇴만 해온 국군을 얕잡아 본 인민군들이 강이라는 하천 장애물을 무시하고 달려들었으나 아군 진지 앞에 깊은 수심에 당황하여 전진 속도가 늘어졌습니다. 이때 예광탄 한 발이 적진의 하늘에 날아왔고 이것을 신호로 아군의 일제 사격이 개시되어 순식간에 낙동강은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8월 11일 국군 1사단은 새로운 방어선인 다부동 전면에 험준한 유학산 839고지, 328고지, 신주막 대구 간 도로에 방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국군 15연대는 328고지를 뺏고 빼앗기는 정탈전이 반복되었고 국군 11연대, 12연대는 유학산 387고지와 674고지의 탈환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유학산 일대의 싸움은 사격전보다도 휑한 돌산을 정상을 두고 수류탄이 모자랄 정도로 서로에게 수류탄을 던져대는 근접 전투가 계속되어 양측은 3,000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12연대 부연대장 김정곤 중령의 정언에 의하면 신임 소위가 산에 있는 자기 소대를 찾아가다가 포탄에 맞아 그대로 전사하기 일쑤여서 장교가 극도로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150명의 연대본부 요원 전부를 소대장 및 분대장으로 임명해서 전선으로 보냈고 그 빈자리를 150명의 여고생으로 채워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구 정면이 위태롭다고 판단한 미 제8군 사령부는 낙동강의 적의 주력 부대를 제압하기 위해 8월 16일 오전 11시 58분 B-29 폭격기 5개 편대 98대가 26분 동안 무려 3,234발 총 960톤의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미 공군은 북한군의 주력이 몰려있는 낙동강 서쪽 5.6 곱하기 10여 km를 대상으로 26분간에 걸쳐 양탄자를 깔듯이 빈틈없이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군이 병력과 장비에 큰 피해를 주었던 B-29 융단 폭격입니다. 그 후로 이 지역에서는 10년 동안 풀이 제대로 자라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군의 대구 공격은 신주막 다부동 축선으로 집중되어 8월 16일 다부동 서쪽을 공격해 옴으로써 국군이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8월 18일 새벽 대구역 부근의 박격포 공격을 받음으로써 대구가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충격으로 이날 정부는 부산으로 이동하라는 피난령을 하달했습니다. 국군 1사단은 위기 상황 타결을 위해 17일에 지원된 미-27 연대와 연합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15연대는 3.28 고지에서 적과 수차례의 수류탄 공방전을 전개하면서 정탈전을 거듭했고 12연대는 결사대를 편성하여 항공과 포병의 지원을 받아 공격을 계속한 결과 마침내 23일 야간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 유악산을 탈환했습니다. 북한군이 앞장서온 선두 공격 때는 남한에서 강제 짐직한 의용군으로 편성해 이들에게 술을 먹인 채 소총도 없이 수류탄만 주고 공격해 했습니다. 이들 북한 의용군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공격하였던 것은 술을 먹은 탓도 있었지만 따발총으로 무장한 족전대가 뒤에서 총을 겨누며 무자비하게 전선으로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15연대 진지 전방에 1000여 구간 넘는 북한군 시체가 널려 있었는데 섞거나 선열이 낭자한 죽음들로 골짜기마다 메워져 있었습니다. 죽은 시체를 검색한 결과 소지한 수첩에 기록된 주소에 의하면 대부분이 남한에서 강제 징집된 의용군이었습니다. 사단에서는 매일 평균 600~700명의 인명 손실이 발생해 신병과 학도병을 보충했고 일개 대대에 평균 50~60명의 노무자들이 배치되어 전투원의 식사를 준비하고 탄약과 기타 보급품을 지게로 최전방까지 운반하고 부상자를 후송했습니다. 당시 대구에 있던 최석 예비역 중장 최석 장군의 정언에 의하면 낙동강 공반전이 전개될 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병력 보충이었습니다. 연일 혈전이 벌어지니까 소모가 엄청난데 이를 빨리 보충하기 위해 8월 초에 대구에서 교육대라는 명칭으로 내가 책임자가 되어 신병 모집 훈련소를 차렸어요. 며칠 후 제1훈련소로 이름을 바꾸고 여기에 9개 대대가 있었고 1개 대대는 2,000명에서 2,500명 정도였습니다. 입소 신병은 7일간 교육을 받았지만 급할 때는 2~3일간 소총사격 훈련만 시켰고 더 급할 때는 그대로 일선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병력이 부족하기에 기관 사병들이 길거리를 막고 원주민이나 피난민 할 것 없이 20세에서 35세까지의 청장년을 급모해 보냈습니다. 비상시인 만큼 이런 비상수단을 안 쓸 수가 없었고 그때 신병을 일선에 보낼 때는 하루 전에 집에 보내 가족과 면회하도록 하였으나 그래도 도망치는 사람이 없었고 빼달렸고 백을 쓰는 사람도 없었고 8월 초부터 하순까지 훈련시켜 보낸 신병은 약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외관 다부동 전선은 대구를 점령하려는 북한군의 4개 사단의 주공 축선이었고 국군도 최종적으로 지켜내야만 했던 주방어선이었으므로 6.25 전쟁에서 최고의 격전지 중 하나로 수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8월 3일부터 12일까지 다부동 전투에서 국군 1사단이 미군과 더불어 북한군 4개 사단과 싸워 거둔 정과는 적 6,867명을 사살하였고 8월 13일부터 30일까지 5,690명을 사살했으니 8월 한 달 동안에만 사살된 자가 12,000명이 넘었습니다. 이 기간 중 노익한 적의 장비는 소총 2,297정, 기관총 354정이었습니다. 우리 측 아군 전사자는 국군 2,016명, 미군 1,282명, 경찰 111명,
총 3,409명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외관 다부동 전선은 대구를 점령하려는 북한군의 4개 사단의 주 공축선이었고 국군도 최종적으로 지켜내야만 했던 주 방어선이었으므로 6.25 전쟁에서 최고의 격전제 중 하나로 수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